오늘은 6번째 챕터로 가정과 직장 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변화하는 가정의 형태, 행복의 원천은 가정과 직장 균형 잡기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키워드 3가지는 가정과 직장 병립, 그리고 의미 찾기, 딩크족, 이 3가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강의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중요한 문제가 동시에 생겼다면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가정의 일과 직장의 일에 동시에 중요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겠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잠시 생각하면서 만일의 가정을 해서 말이죠. 오늘 수업을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대히트를 쳤던 영화 극한 직업의 사진이죠. 2019년 1월 개봉하여 1천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로서 치킨집을 인수해 위장 창업 중 엄청난 고객들이 몰리게 되면서 형사와 치킨 장사라는 직업을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에피소드를 아주 코믹하게 그려낸 영화로 저도 관람하면서 웃음과 감동을 놓치지 못했던 영화입니다. 치킨집이 뜻밖의 성황을 이루자 나온 말, 야, 이러다 형사 그만두고 치킨집으로 전업하자. 형사의 적은 월급보다
치킨집에 더 많은 소득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고민할 것입니다. 자기의 본업보다 부업이 더 잘 됐대. 요즘 부캐라는 것이 있죠. 부캐릭터. 부캐가 메인보다 더 잘 나갈 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세계적인 금융기업의 직원, 제일한국여성 김수림. 그녀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가졌지만 4개 국어를 완벽히 구사한다는 것. 따라 일본어네. 일본어겠네.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La situation is pelada. Even I live in Japan, I often remember about Korea. 목의 울림을, 혀의 움직임을 직접 보고 만지며 익힌 4개 국어.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은 그녀의 여행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 그녀. 6살, 청각을 잃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나 지금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까지 장애를 성공으로 이끌어낸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본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랑 익숙해지려면 좀 시간 걸리시죠? 제가 너무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으시죠? 제가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천천히 말씀. 천천히 해야 되죠. 천천히. 천천히. 제 말씀 다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천천히.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해달라고 하세요. 조금 편하게 좀. 예. 예. 애기 소리가 나던데? 아가. 딸, 애기 이름이 뭐예요? 애기 이름이 뭐예요? 알리스. 알리스. 이쁘게 한다. 이리 와봐. 아줌마가 잡아먹을 거야. 이리 와봐. 안녕하세요. 귀여워. 엄마 TV에 나오시지? 조금만 기다려. 한국말 몰라요? 몰라요. 내가 외계인의 언어를 했구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일본어만 해요? 안녕하세요. 네, 일본 말만 해요? 일본말, 한국말. 조금, 네. 반갑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이바이. 한국에는 휴가차 오신 거예요? 가족들이랑? 예, 휴가로 네. 놀러, 네. 반은 놀러 오고, 네. 반을 이 방송 때문에 오고. 저희 프로그램 때문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스위스계 은행에서 근무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원래는 골드만삭스에서 일하셨고요. 어떤 업무를 하세요? 지금은 매매 심사. 네. 그래서 매일 하는 거 트레이드 하잖아요. 네. 마켓에서. 네, 거래하죠. 네,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거기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모니터하면서 네.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4개 국어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느 나라 말을 하시는가요? 네. 일본말,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 청각이 다 있어도 힘든데 어떻게 4개 국어를 다 하게 되셨어요? 그게 그 상황에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다 보니까 네. 4개 국어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네. 일본어는 어릴 때 일본에 가서 네. 살아가기 위해서. 네. 영어는 자기가 공부도 못하고 네. 아무 가진 것도 없으니까 살아갈 무기를 찾기 위해서. 네. 그리고 스페인어는 3년간에 30개, 3개 방영을 했거든요. 네. 그때 그 재밌는 친구들을 만나서 저기 스페인어를 하는데 영어는 잘 못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를 배우면 더 재밌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렇게 네. 생각하고 여행 중에 네.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와.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그 모든 상황에서 서바이벌,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 우리 청각장애인 김수림의 멋진 도전과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산업화 시대 일에 몰입하여 성공을 거두어하는 훌륭한 가장이 되었고 가정도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것은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깨닫게 되었죠. 직장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고 일하기 위한 휴식과 일의 성취물인 보수도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가정과 직장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고사성어에 있는 것처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자기 몸을 닦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천하가 태평스럽다라는 뜻이잖아요. 가정과 직장이 어떻게 지혜로운 병립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가정 없이 직장 없고 직장 없이 가정도 존립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정, 성경에서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제정하신 목적인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가 3개인데 가정과 정부와 교회라고 합니다. 비록 기독교적인 시각이죠.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제정하신 제도고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일군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가장 큰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원은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 있고 동등하고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서로 돕는 헬퍼, 돕는 배필을 지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상호성이 존중돼야 되고 동등성과 평등함을 유지할 때 우리의 가정이 더 건강해질 수가 있겠죠. 가정을 잘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가정경제인데요. 가정경제를 올바르게 유지해야겠죠. 성경은 그걸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Cultural Mandate.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가 그 가정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은 일을 하고 직업을 갖는 거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기관인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또 바울이라는 신약 성경의 유명한 사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며 자기 집안을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거 잠언에 보면은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현명한 아내와 가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부지런히 일하고 가정을 풍족하게 꾸려가는 것. 가정을 꾸려감에 있어서 재물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결국 돈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직업은 사랑과 그 가정을 살아가게 하는 합법적인 재물 취득의 수단이다라는 거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단이다.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에서의 직업은 결국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사색하고 성찰하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게 바로 직장 구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존스 홈키스 대학의 사회과학자들이 48개 대 약 8,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16%가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했습니다. 16%가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했습니다. 78%가 자기 삶의 목표와 의미, 자기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또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서의 직업은 곧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의미를,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의미를 찾는 삶의 과정이다. 고로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거,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삶의 욕구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에 대한 설정, 근원적인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요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삶에서 most meaningful,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오래 할 수가 없겠죠. 결국 어떻게 의미와 재미와 흥미가 조화를 이루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고 인생의 테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맞벌이 가정이 증가되고 있죠. 가정이 일방적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지던 과거의 모습은 이미 많이들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부간에 동등하게 이끌어가는 형태의 가정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혼자 보는 여기가 53.7%고 같이 보는 사람이 46.7%랍니다. 이제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가사노동에 대한 고민이 생기겠죠. 모성보호제도가 생겼습니다. 임신과 출산과 수유라는 여성 고유의 신체적 생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음 세대를 낳아 기른다는 모성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여 특별하게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게 모성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산전휴가, 산후휴가, 또한 육아휴직, 수유시간, 생리휴가들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에게는 정당하게 모성보호를 받을 사회적 권리가 있으므로 여성 스스로 적극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요구하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사노동, 오늘날 많은 맞벌이 부부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접근이 있는데, 하나는 개별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가정에서 말이죠. 두 번째는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접근인데, 사적, 개별적 가사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전환시켜 가정생활의 향상을 지향하는 것, 이 두 가지 관점인데요. 먼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는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과 시간에 따라 가사를 분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시간에 따라서 주부 스스로 가족원들이 기꺼이 가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되고, 가족들은 동기화시켜서 그들에게 가사를 분담시켜 줘야 된다. 이게 과거와 굉장히 달라진 기능들이죠. 평등이 가정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변화와 함께 가정, 가족, 직장, 제도를 포함하는 체제 변화를 위한 노력을 모두가 기울여야 된다. 이런 것이 첫 번째 관점이라면, 그래서 미래의 가정에서는 양성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접근인데, 가사노동이 사회화는 세 가지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데, 첫 번째는 상품화고요. 이 말은 의식주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되는 상품화입니다. 시간, 노력을 금전으로 대체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집단화라고 하는데요. 공동, 보육, 치사, 구입, 생활, 협동, 조합, 활동처럼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공무화, 육아휴직을 말하는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설비,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상품화, 집단화, 공무화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접근, 사회적 접근. 오늘날 자녀 간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자녀 간에도 딩크족, 시험에 꼭 나옵니다. 딩크족. Double income, no kids. 말 그대로 수입은 2배, 자녀는 없이, 이런 뜻입니다. 아이는 낳지 않고
맞벌이해서 얻은 고소득으로 부부끼리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않습니다. 수입은 2배가 되겠죠. 인생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과연 건강하고 바람직하신가는 또 다른 문제인데, 하여간 이런 딩크족이 요즘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로 인한 비싼 사교육을 지출할 일이 없고 양육비도 절약하고 나중에 이혼되면 아이 때문에 골머리를 썩을 일도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이 사회의 또 하나의 풍속 딩크족, 바람직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녀에 대한 생각인데 일종의 저주간에 기인하고 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전쟁에 져서 사라진 것보다 인구가 줄어서 사라진 나라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무튼 자녀를 말썽꾸러기로만 인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에 우선을 둔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딩크족, double income, no kids. 가정과 직장의 불균형인데, 직장인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정과 직장 사이에 갈등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약 70% 가까운 68.3%가 있다라고 했고요. 가정과 직장 간의 갈등이 적지 않음을 알 수가 있겠지요. 가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이 부족하고 가족 간의 마찰 횟수가 증대하고 갈수록 엉망이 되는 집안 환경과 가족에게 느끼는 소외감 증가 등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죠. 직장에서도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이어지고요. 결국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무엇이든지 당장 해야 된다는 불안감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뭐든지 완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러한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서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는 바로 탄력근무제 27.5%, 퇴근 후에 전화, 메일, SN으로 업무 지시 금지 20.8%, 주말근무 금지 17.6%, 주 4일제, PC 강제 오프, 남성 육아휴직 등과 같은 제도들을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권의 뒷받침과 더불어서 부부간의 육아와 가사, 노동, 배려 등의 많은 정보와 양보와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따를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과 직장을 가질 수가 있다. 결국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정의 평화와 그런 육아 문제, 가정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맞벌이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더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일과 가정의 병행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대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긴다. 서로 바쁘니까요. 그죠? 바쁘니까 여러분도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못할 수가 있겠죠. 과도한 야근, 직장에서 일은 가정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결국 바람직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서로 균형 잡힌 시각과 더불어 많은 대화를 가져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직장에 매인 나머지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정의 위기가 자초되고 있죠. 가사 분담과 자녀의 양육 분담, 경제 분담들이 선행되어야 가정과 직장의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행복한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크겠죠. 평안한 가정에서 출근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불타는 열정으로 일할 수 있고 그 일의 성취를 남들보다 쉽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가정과 직장 균형 잡기에서 우리 몇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코람데오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일 수 있으려면 자기 인식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내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준 그분 앞에서 일을 한다. 고로 바르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가정 구성원으로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전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업의 척도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절대자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배우자와 자녀가 직업인으로 일하는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생각한다면 대충 살 수가 없겠죠. 누군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존경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대로 일한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어떤 직종에 부름받은 사람이든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말라. 자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달란트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달란트, 은사, 재능, 능력, 역량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죠. 과한 욕심은 도리어 이를 그르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욕되게 할 수 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자신의 달란트대로 일하면서 사회에 이바지할수록 적극 후원자가 되어주고 기도하면서 응원해주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직 있잖아요. 맡을 직자예요. 업이잖아요. 일이에요. 일업. 맞는 것은 달라질 수 있어요. 맞는 것은. 그죠? 그러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거예요. 그럼 자기의 일이 먼저 오고 두고 나서 그 일을 어떻게 맡느냐는 것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업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업,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업을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맡을 것인지는 그 다음 문제다. 고로 직업 중에 업이 먼저 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의 원천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극한 작업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전철 전기 수리 기사의 고백인데요. 힘들지만 일할 곳이 있어서 좋고 감사하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잠든 시간에 내가 수리한 전기로 인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전철을 탈 수 있다는 보람에서다. 그죠? 보람을 느끼는 것. 자신의 일을 통하여 누군가가 행복하고 보람을 느낀다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나의 노력과 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혜택을 누리고 만족해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비로소 보람이 생기고 직업적인 만족도도 높아지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기꺼이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마음속에 스케치를 아직 안 해보셨다면 여러분이 세워가고 건축하고 만들고 싶은 가정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와 영화입니다. 첫 번째 책은 관점을 디자인하라 입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여러분, 낡은 관성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오래된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관점.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 다르게 보이죠? 바로 이 관점을 가져야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 자신을 새로 관점에서 보고, 여러분이 하는 전공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변화가 시작되겠죠. 바로 이 책은 그런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10대 천재 중에 한 명이었던 위지안이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30살에 이미 세계 100대 교수가 되었던 그녀. 그러나 인생의 정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녀가 삶의 끝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 여러분, 인생의 끝에서 알게 된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그녀는 30대 초에 암을 이기지 못하고 별이 되어 떠나갔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난다고 중국인들 8억 이상이 슬퍼하고 눈물 흘렸던 천재 교수 위지안이 쓴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제목이 참 우리에게 뭔가 던져주죠.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러브레터. 일본의 눈이 많은 북해도의 오타루의 그 눈 설원을 배경으로 빼어난 영상미와 함께 훌륭한 완성도가 돋보이는 일본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히트해서 많이 오르내렸던 말이 있죠. 오 겐키 데스까? 라는 말이요. 오 겐키 데스까? 잘 지내십니까? 예, 오 겐키 와다시와 오 겐키 데스. 저는 건강합니다.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히트어죠. 엄청난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에 목마르다면, 아름다운 사랑이 그립다면 이 러브레터를 강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7강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